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합격 설명의 시간입니다. 네. 예년보다는 조금 인원이 작은 것 같지만 재밌게 해보죠. 자, 한 4학년도 계시고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합격 설명인데요. 상업 임용에 대해서 시험 안내,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시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고 그리고 2020학년도, 14학년도 지역별로 인원이 어떻게 됐다, 접수 인원이 어떻게 됐다, 경쟁률이 어떻다, 1차 합격 카트라인이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중요한 출제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여기 목표, 타겟이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교과 내용하게 이제 과목을 제가 구분했는데 과목별로 출제 비율을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비하는 21학년도 시험 예상 일정을 전년도 대비해서 한번 뽑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 계획안을 한번 확인해보고 1년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부록으로 1차 기출문제 1교시, 2교시, 3교시 다 받으셨을 겁니다. 요거는 동영상 사이트, 인강 사이트 보면 인강 사이트에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해설 강의 무료니까 인강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자료도 아까 드린 분도 있죠. 그 자료도 출력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 화면으로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제 페이지는 작년보다는 합격 설명회가 좀 줄었거든요.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로. 지금 현재 2019년이고 19년 다 갔네요. 12월 28일 현재 토요일 2020년 (19년은) 2020 학년도 시험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가 대비하는 거는 2021 학년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11월 23일 토요일 날 1차 시험이 있었고 발표가 언제죠? 발표가 12월 31일 날 1차 발표가 나오고 내일 모레네요. 선생님들 연락이 올 거고 합격했다고. 2차는 언젠가요? 2차 시험 언제죠? 2차 시험 언제죠? 2월? 1월? 26, 27? 여기 2차 시험 양일간치입니다. 발표는 2월 7일 최종 발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제 예상은 11월 며칠이었더라? 11월 28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1차 시험 치게 되겠죠? 요때 발표 나고 1차 발표 나고 1월 20 며칠 날 2차 시험 치고 최종 2월 초에 2차 발표 나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는 해는 2020년이고 시험은 21 학년도 시험이라는 거
작년에, 아니죠. 올해 11월 달 쳤던 거는 2020 학년도 시험이 났다는 거. 그래 봐주시고, 19년. 제가 2014년 7월부터 방문각에서 쭉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2018년은 시험이 없었죠. 이때부터 쭉 계속 가고 있네요. 이때도 계속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합격했던 쌤들, 또 합격하지 못한 쌤들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했나요? 제 소개를 안 했죠? 일단 전민식이고요. 세무사고. 운정동에 법조타운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세무사무실 합니다. 세무사무실 일도 바쁜데 학원에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거든요. 일요일마다 강의를 하니까. 근데 이게 나름 엄청 보람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고. 이제 이때부터 하다 보니까 합격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연락도 오고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 페이지 보세요. 자, 시험 안내입니다. 전반적인 개요고, 우리가 시험 관리 기간이 출제 기간이 어디입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 2차 시험. 2차 시험은 이제 시도 교육청별로 좀 다른데, 출제 기간, 시험 관리 기간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중등임용고시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명입니다.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 했고, 출제 방향. 좋은 얘기들 많죠? 그리고 근거법령, 알 필요는 없고, 시험 관리 기간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시행 공고를 내고, 원서 접수하고, 시험지 운송을 하고,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뒤에 보면 이제 지역이 다 있잖아요, 여기. 지역이 있는데, 자신이 어느 지역에 갈지 잠정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시고 시도교육청의 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본 공고문. 자, 그걸 꼭 보시길 바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도 중등임용고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 시험 일정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해 놨는데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일정은. 예비공고, 본공고, 접수, 1차 시험 발표, 2차 시험 발표. 그 일정은 각 시도교육청 다 동일하다. 시험 과목, 시험 시간, 문항 유형입니다. 자, 과목입니다. 과목. 과목이 1, 2, 3. 우리 아까 시험지도 1교시, 2교시, 3교시 그렇게 3개로 되어 있는 거 봤죠? 제일 상단에 보면 자 1교시 교육학이라는 과목, 2교시에 전공 A라는 과목, 3교시에 전공 B라는 과목입니다. 출제 분야 해놨네요. 교육학 1교시 60분 치고 교과,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가 다 전공인데 2교시는 전공 A라고 3교시는 전공 B라고 합니다. 전공 A, 전공 B 이렇게 해서 2, 3교시. 그런데 2, 3교시 합해서 교과, 교육학, 교과 교육론에서 25% 정도가 나옵니다. 25에서 35. 교과 내용이 65에서 75%. 요거는 이제 반드시 지켜져 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또는 시도교육청 본 공고문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것도 뒤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2교시, 3교시가 전공이라는 과목인데 비율이 있더라.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그러면 교과 내용학은 65에서 75. 그렇게 해서 100%가 되더라. 그걸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교육학은 뭐고 교과 내용학은 뭔데?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문항 시험 시간 60분, 90분, 90분입니다. 그래서 2시 20분이면 3교시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시험 치고 2시 30분부터 저한테 카톡 오더라고요. 연락 오고 학생들. 그래서 뭐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여하튼 여러분들은 2시 20분까지입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어요. 점심시간이 없고 시험 9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밤샘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10월 정도부터는 컨디션을 맞춰야 된다고, 신체 리듬을. 그래서 너무 새벽까지 늦게 하고 밤새면 안 되고, 뭐 체력에 자신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시험이 9시에 시작하니까 최소한 6시에 기상해서 컨디션 회복하고 시험장에 최대한 일찍 가서 아침에 눈에 쫙 바르고 시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체 리듬을 만들어줘야 된다. 자, 문항 유형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논수령입니다. 자, 1교시 시험 아까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수령입니다. 그럼 답안지가 2장을 내줍니다. 20줄이었나? 25줄이었나? 거기에 이제 자기가 적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형식 점수 5점 있고. 그런 식으로 논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교시, 3교시는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유형이 2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럼 기입형은 뭔데? 기입형은 서술형과는 달리 2점짜리고 서술형은 모조리 다 4점짜리입니다. 기입형은 용어를 물어봅니다. 주로. 명칭, 용어. 그러니까 단답식이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객관식은 아닙니다. 알겠지만 용어에 대해서 이제 단어만, 어휘만 적어주면 되는 것들, 간단한 것들이 이제 기입형. 서술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서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장점 2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리고 뭐 회계학 같으면 계산 과정과 금액을 뭐 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작성 방법에서 서술형 그 형태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따가 기출 문제 살짝만 한번 보면서 다시 음미하고 2020학년도 시험 이전에 2019학년도까지는 서술형이 5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전에 이제 과거의 유산이고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은 무조건 기입형 서술형 2점 아니면 4점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3교시에 논술형도 있었습니다. 3교시에 10점짜리가 교과 교육학조에서 나왔는데 1교시에 논술 하는데 왜 중복해서 논술하고 난리냐. 그래서 사라졌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우리한테 그게 득이 됐는지 실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 이제 합격 발표가 나고 1차 합격선, 커트라인이 이제 나올 겁니다.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까다로웠다. 어렵다 보기보다는 예전 시험에 비해서 좀 까다로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점수는 아마 카트라인은 아마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10점짜리 논술이 사라진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 기출문제를 제가 쭉 봐왔는데 정답을 조금 유도리 있게 채점할 문제들이 그 어느 해보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뭐가 나와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식으로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이 있다. 문항수를 잘 보십시오. 1교시는 한 문항입니다. 큰 문항이 한 문항이라는 거예요. 거기 소문항이 4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4, 4, 16 정도 되고 그 형식 점수가 5점 정도 20점 맞춰야겠지만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구성에 총 5점을 주고 나머지 15점 해놨네요. 그런데 A, B, C, D 이렇게 4가지를 물어보죠. 하나, 둘, 셋, 4가지를 이런 식으로 큰 한 문항에 이런 식으로 논술형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4, 8, 2, 9 이렇게 나옵니다.
4829. 자, 전공 A, 전공 B라는 과목이고,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4829. 그래서 기입형은 6문항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 비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비할 거는 공고문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최근 시험과하고 똑같을 겁니다. 4829. 그래서 11문제, 12문제. 그래서 2교시, 3교시가 총 23문항. 1교시 교육학이 몇 문항? 한 문항. 총 몇 문항? 24, 24입니다. 24문항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합격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배점은 1교시 교육학은 몇 점입니까? 얘는 20점. 2교시는 몇 점입니까? 40점. 3교시는 40점. 10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점수도 알았고, 과목도 알았고, 시간도 알았고, 출제 유형도 알았고, 기입형이 뭔지도 대충 얘기해 드렸고, 서술형도 얘기해 드렸고. 밑에 2차 시험은, 면접, 그리고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현, 뭐 크게 이렇게 나오고, 시험 시간은 시도교육청에서 본공고 1차 합격 발표, 아니지, 본공고문에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실기시험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2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아니? 경기는 역대 시험이, 실기시험은 없었어요. 2차 합니다. 여기 2차. 서울하고 대구가 역대 있습니다. 그 뒤에서 또 보게 될 텐데. 여하튼 여기 보면 2차 시험은 시도별, 과목별로 다를 수 있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2페이지, 3페이지. 점수 100점이라는 거 알고, 오른쪽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자, 2020학년도부터 14학년도 지역별 모집 인원 경쟁률 1차 합격선입니다. 자, 전체 1, 2, 3교시가 100점이라는 걸 알았는데 20, 40, 40이라는 것도 알았고 문항수도 한 문항, 12, 11, 24 문항이라는 것도 알았고 과연 우리의 선배들은 1차에 몇 점 커트라인을 받았을까 확인해 봅시다. 3페이지 하단 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20학년도는 내일 모레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지금 현재. 물음표. 자, 17학년도 봅시다. 그러니까 17년, 16년이 되겠죠. 자, 그래프 보세요. 어떤 느낌이 납니까? 70이 넘는 데가 없어. 100점 만점에 요거 다 1차입니다. 1차 합격선이라 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70이 넘는 데가 없어. 그리고 어떤 데는 50 이하도 있어. 17학년도는 50 이하가 거의 3개 같이 보이죠. 유독 서울만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18, 17 학년도. 전반적으로 하면, 평균을 하면 18학년도는 59.96, 17학년도는 58.3. 만만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교재들 이제 얼핏 보셨겠지만 뭘 공부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100점 만점에 전국 평균이 60점도 안 돼. 59.96, 58.3. 이건 뭐 산술적인 거라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만만하지 않나요?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국어, 뭐, 영어, 수학, 이런 데는 조금 우리보다 많이 높을 겁니다. 우리보다 낮은 그런 과도 좀 있을 거고. 자, 멀리서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더라. 서울은 조금 높습니다. 1차 합격선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치열하고 고수들이 서울에 좀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서울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요 이전에 제가 2012년이었나? 11년이었나? 그때 그룹 스터디 했을 때 서울에서 합격하신 강주 선생님이 있었어. 올해도 우리 실강팀에서 서울 지원하신 분이 계시고, 근데 내일 모레 발표가 나겠죠.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야 될 텐데 합격하실 것 같고. 자, 한번 보죠. 서울부터 한번 봅시다. 18, 69점. 경기 62.33, 인천 62. 다 60이네. 대전도 62.33, 울산 59, 강원 52, 충남 64, 전남 60, 경남 48.67. 경남이 제일 낮았구나. 17학년도 보세요. 서울 69.67. 자, 18, 17이 비슷하죠? 경기는 62. 비슷하네. 대구가 17학년도에 50.33. 울산 59.33. 강원 46.33. 강원이 조금 낮습니다. 역대 보면. 충남 62, 충북 61.67. 뭐, 요 정도 선이야, 다. 전국 평균 58.3. 자, 100점 만점에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자, 자기 지원할 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생각을 해 두시고, 나중에 원서 적을 때, 자기가 목표한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4페이지. 자, 전국 평균입니다. 그냥 뭐 한번 정리해 본 것밖에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2020학년도 최근 시험입니다. 57명 모집입니다. 여기에 일반입니다. 사립은 뺀 겁니다. 여기 숫자에. 그리고 그 장애 그것도 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역이 있지. 지역이 요번에 2군데가 있었는데 그 이전 19는 없었고 18에도 경기 쪽에 지역이 있었나? 몇 군데 있었어. 근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일반만 장애 지역 사립 제외하고. 자, 2020학년도 57명 지원 인원이 521명. 접수 경쟁률이 9.14대 1. 10은 안 넘네요. 근데 이건 전국 평균이야. 전국 평균. 별 의미는 없어. 1차 합격선 물음표 내일 모레 나올 거고. 19학년도 모집 인원 빵. 18학년도 84명 지원 인원 573명. 6.82대 1. 1차 평균이 59.96. 17학년도 자 74명 484명 지원. 접수 경쟁률이 6.54대 1. 합격성 58.3. 다 뭐 이런 식이야. 자, 19학년도에 없었거든요. 18년에. 그런데, 올해 가장 최근에 521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접수했다는 인원이거든요. 실제 시험장에 갔을까? 521명이? 100%? 그렇지 않을 거겠죠.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9.14대 1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 그렇죠? 접수하고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가 접수했으면 시험장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워서 안 갔을까?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워서 못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힘들어.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해서 분위기를 익히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라도 있었으면 참석했을 텐데. 자, 지원 인원을 한번 밑에서부터 쫙 보세요. 14, 15는 제끼고, 자, 16학년도부터 15년이죠. 455면 484명. 450명대에서,
18학년도, 그러니까 17년이 되겠고, 요때 이제 우리 실강팀 합격을 많이 했는데, 요때 573명이 지원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합격하신 분이, 최선의, 뭐라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19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빵명이었기 때문에 18학년도에 합격하시고 문 닫고 나가신 분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빠른 판단을 내렸다는 거지. 그런데 올해 시험, 20학년도 시험, 다행히 예비 공고에서도 47명 났고 57명을 본공고에서 뽑는다고 했어. 사립도 20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사립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사립은 별 신경 안 씁니다. 공립만. 일단 뭐 사립으로 지원하신 분도 있긴 있던데. 자, 지원 인원은 52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21학년도 시험은 어떻게 될까? 이때도 한 500명은 넘을까요? 뭐 그 정도 된다 보죠. 자,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6.8 뭐 해서 5대1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1 정도. 근데 20학년도는 모집 인원이 조금 작았으니까 그래서 5대1. 그러나 경쟁률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다. 5페이지. 자, 전국 평균을 봤었고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1차 합격선하고 3페이지 있는 내용하고도 동일한데 자, 보세요. 19학년도에 B급 친 이유는 시험이 없었다는 뜻이고 20학년도 가장 최근에 친 거 1차 합격선은 물음표. 내일 모레 31일 날 이제 날 거고 서울이 갈로는 그겁니다. 예비 공고입니다. 팔자 보이죠? 서울 쪽에. 또 갈로는 예비 공고 6월 달에 났을 때. 근데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 주는 경우는 잘 못 봤는데 흔치 않는데 이렇게 서울이 8명 모집하겠소 해놓고 6월 달에 10월 달에 본공고는 4명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더란 말이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있습니다. 요 몇 년 동안 한 2번 본 것 같아, 2번. 그런데 올해 저기 나온 것 같아요. 자, 95명 접수. 서울이 23.75입니다. 굉장하죠? 4명 뽑는데 95명이 접수를 했어. 서울에는 실기평가까지 있는데. 고수들이 나는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 이제 지원한 거지. 박터지게 싸우겠지? 그나마 서울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23.75대 1입니다. 카트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울은 좀 많이 높을 것 같아. 69, 70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인천은 어떻습니까? 2명을 예비 공고에 모집한다 했고 본공고에서 2명. 그리고 33명, 16.5대 1. 그래서 얘네들이 10대 1이 다 넘어갑니다. 대구도 마찬가지. 대구는 1명. 아우. 자, 부산은 몇 년 동안 쭉 안 뽑았었는데 예비공고 2명, 모집인원 3명. 보통 예비공고에서 1.5배 이렇게 본공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드시 지켜지는 건 아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1.5배에서 3명, 접수인은 23명, 7.67대 1. 뭐 이런 식입니다. 대구 1명. 근데 11명이 모였어. 11대 1. 근데 1명 뽑는 건 좀 너무하다, 맞죠? 동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명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울산 3명. 강원이 13명. 충남 11명. 충북 6명. 전남 4. 경북 7. 경남 3. 전남이 아마 뒤늦게 났는지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전남에서 예비 공고가 안 났는데 뒤늦게 뽑겠다고 아마 났는지 그래요. 전남이 그렇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여하튼 그래서 57명이 모집 인원 본공고에 57명, 접수 인원 521명, 9.14대 1 경쟁률이 그렇습니다. 자, 자기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전체 접수 인원, 경쟁률, 1차 커트라인 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19학년도는 빵명,
18, 17학년도 쫙 보시면 84명, 573명, 6.82 대 1, 59.96이 1차 합격선이다. 자, 그런 식으로 서울은 18학년도에 9.64 대 1이네. 17학년도는 11대 1 정도 되네. 서울이 확실히 많이 몰리긴 모이네요. 11명 뽑았는데 올해 4명 이렇게 뽑고 19학년들은 빵이고 자 그런 식으로 경쟁률 다 살펴봤습니다. 1차 합격선도 살펴봤다.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크게 나오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6페이지 살짝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16학년도, 15학년도, 밑에 14학년도 참고 목적으로 한번 보고 치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1, 2, 3교시 100점이라는 것도 알았고 전국 커트라인이 산술적으로 내면 60점이 안 된다는 것도 역대 눈으로 다 확인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목표 점수를 가져야 되느냐 설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차 합격선은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니까 6명 뽑는데 보통 1차에 1.5배를 뽑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해서 걸러내고 할 건데 여하튼 1차에 마지노선 제일 최소 금액으로 최소 금액이 아니고 최소 점수로 합격한 사람이 60점 평균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시험이란 게 있더라. 살짝 봤지만 학습 지도안 작성도 있었고 면접도 있었고 수업 실현도 있었고 있더라. 시도교육청별로 뭐 학습 지도안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냥 지도안 없이 수업 실험만 하는 데도 있고 그거 나중에 보면 되고 여하튼 2차 합격은 대다수가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고만고만하게 대학교 다 나오고 뭐 상경 계열이든 뭐든 기간제 좀 하신 분도 있고 수준이 크게 차가 나지 않을 것이다. 2차 감독관 평가하시는 분들 3명 정도 앉아있네. 그 사람들 땀만 안 때리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면접 들어온 사람들 수업 시간 얘나 큰 차가 없을 거란 말이야. 기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면 1차에서 커트라인보다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4.5점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정도 받아야 안정권에 2차에서 땀만 안 때리는 이상 그나마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카트라인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고 1차 카트라인은 1차의 최소 점수고 최소한 그거보다 4에서 5점 이상은 받아야 2차에서 최종 합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몇 년 동안 분석해 보고 학생들 보니까 이 정도가 컷보다는 4.5점이 더 높아야지만 최종 합격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최근 시험 18년, 그러니까 19학년도 시험 아니지, 19학년도 아니지, 17년, 18학년도 시험. 아이고 이거 헷갈려 한 번씩. 이때 75점, 75.33. 세 명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아마 33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이 정도는 1차에 붙어야 돼. 그래야 2차는 뭐 위에서 몇 등해서 합격하고 실수를 좀 하고 마이너스를 받더라도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목표는 단계별로 쫙 모의고사까지 가면서 제가 요구하는 건 75점 이상입니다. 75점. 요 이상을 받게끔.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붙는다. 맞습니까? 요걸 타겟에서 공부할 거고 그래 되면 전국 어디서나 널널하게 합격하고 10점 이상씩 컷보다 더 높을 것이고 2차에서 뺨 때리지 않는 이상 다 붙는다는 얘기. 그래서 1차에서 최소한 75점 요걸 목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해왔건 상관없고 1년 딱 공부하면 1년 2020년 내년 한 해 딱 1년 공부해서 뭐 고 1월 달에 뭐 2차도 있겠지만 여하튼 1년 딱 공부해서 합격하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많이 봐왔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장수생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할 때 팍 하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시험이거든, 시험.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당락이 있는 그냥 합격 여부만 합격자 한 장 받으면 되는 시험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뭔가 여러분들 교훈적인, 사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이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든지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해서 75점 목표로 공부를 할 것이고 합격해서 나가는 겁니다. 대학교 4학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4학년들 1년 딱 공부해서 졸업과 동시에 합격. 매년 있어 왔고 우리 시강팀 중에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1년 공부해서 빨리 탈출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2년, 3년 이렇게 하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합격 확률은 떨어집니다. 우리 세무사, 회계사 오래 공부해왔지만 그런 사람도 그렇고 사법고시 옛날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1년 바짝 해가지고 탈출하는 걸로.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7페이지부터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출제 범위 및 내용. 자, 출제 범위 및 내용. 근데 좋아.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7페이지에 제일 위에 점 네모가 그게 이제 목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이 있고 살짝 넘깁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이 있습니다. 박스가 좀 크죠? 그리고 쫙 넘겨. 12페이지. 2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가 있다는 걸 알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볼 거고 1차 시험 한국사 과목부터 7페이지. 자, 한국사 아까 책이 있던데 한국사는 3급 이상 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에 1, 2, 3교시가 있다. 1교시 교육학이다. 2교시, 3교시 전공이다. 2교시 전공 A고 3교시 전공 B다. 다 알았다. 시간도 알고 배점도 알고 문항 유형도 알고 출제 유형도 알고. 그런데 사실은 1교시 안에 한국사라는 과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 치는 게 아니고 뭘로 대체하죠? 인증서. 그걸 원서 접수할 때 넣습니다. 예, 몰랐어요? 네, 괜찮아요? 본공부문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원서 합격 번호 이런 걸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쫙 보죠. 1차 시험 한국사 과목 원서 접수 시에 원서 접수를 5일 동안 하는지 아마 그래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를 인터넷상으로 접수할 때 제출합니다. 번호를 쓰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도 반명함판 이렇게 넣고 합니다. 자, 1차 시험 한국사 과목은 어쩌고저쩌고 한국사 능력 검정으로 대체하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치는 게 아니고 미리 인증 시험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상급 이상 성적에 한해야 되고 역산해서 1차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해서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을 한정한다. 그래서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다시 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인증서를 획득하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만에 하나 없는 분이라면 언제 쉬어야 된다? 요거 이제 2020년 일정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최소한 46회, 47회에서 합격하고 떨궈내야 돼. 그래야 교육학 전공에 투자할 시간을 봅니다. 요거를 예전에 보면 몇 년 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가을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9월달 시험 있고 이렇게 보이죠? 요때 치고 난리를 친다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1교시 교육학 전공 거기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을에 전공하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사 한다고 난리를 치면 되겠냔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나 아직 인증서를 취득하시 못한 분이 있더라면 언제 따라? 가장 가까운 46회를 따라. 다 있으신가요? 다 고개 끄덕이나? 언제 따셨어요? 네. 그러면 15년 1월 1일이 이후니까 다행히 걸리네. 네. 축하드립니다. 안 따도 되겠네. 하여튼 좀 봐왔어. 선생님들이 가을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전공해야 되는데.
자, 미리미리 하기를 바라고요. 밑에 하살표 표시, 손가락 표시 있죠? 굵은 테두리에서. 그거는 제가 그냥 뭐 당부 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한국사 시험이 있다는 거 봤고, 밑에 출제 범위 및 참고 사이트가 이제 뒤에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분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에 이제 출제 범위 내용, 출제 인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등임용시험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여기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 찾아놨으니까. 자, 그렇게, 해당 사이트가 있더라. 보시고 넘깁니다. 자, 이제 1차 시험, 본격적인 거, 한국사 제외한 것들 대해서, 출제 범위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 것이냐. 이것도 아직 일반적인 겁니다. 뒷부분 가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 자, 8페이지, 9페이지 보이죠? 자,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고, 8페이지에 여기 교육학 보일 거고, 전공 AB 보일 겁니다. 자, 9페이지에 굵은 테두리로 교육학 쪽에 여기 보면 별표 2라는 게 보일 겁니다. 별표 2 보이죠? 네, 형광펜 같은 걸로 잘 칠해놓으세요. 이 별표 2가 어디에 있다? 9페이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 별표 2가 9페이지 상단 쪽에 있다.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 AB에 대해서 뭐가 보이나요? 별표 3이라는 거 찾았나요? 별표 3. 별표 3 내용이 어디 있다? 9페이지에 이쪽에 별표 3 내용이 있다. 찾았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구조가 되어 있고 갑니다. 자,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점은 우리가 2페이지에서 살짝 봤습니다. 이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1교시는 90분이죠? 끄떡끄떡하면 안 되지? 60분이지? 네,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1교시는 60분이에요? 60분 안에 2장을 다 적어야 돼요. 예. 1교시는 서술형이죠? 끄떡하면 안 돼. 논술형이야. 네, 끄떡하지 마세요. 논술형. 이거 봤잖아요. 여기. 이거. 1교시. 자, 처음에는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자, 한문항이라는 거 알았고, 구체적으로 4개 있었고, 4개를 물어봤고, 소문항으로, 그리고 형식 점수로 5점 줬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배점 20점이라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어. 자, 이제 출제 범위 및 내용입니다. 요 테마를 다루자는 겁니다, 지금. 출제 범위 및 내용. 자, 교육보고시 2017-126호의 부칙 3조 경과조치 제13호에 근거한 교육보고시 제2016-106호 2016년 12월 23일의 별표 2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에 제시된 교직 1호 과목. 이것이 교육학, 1교시 교육학의 뭐다? 출제 범위 및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요거는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 지금 사이트에 있는 거는 2020학년도 시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년 본 공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바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에서 여기 부칙이 지금은 12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2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을 다 바꿔놓은 거야. 알겠죠?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찾아보실 분은 교육부 고시 2017-126호 이런 걸 찾아보실 분은 어디 가서 찾아봐라? 법제처. 여러분들 한번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역 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거기에 별표 2에 있는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에 제시한 교직 이론 과목. 그래서 결국 1교시 교육학의 출제 범위 및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의 교직 이수 과목이 1교시 교육학의 출제 범위 및 내용이더라. 그러면 교직 이수 과목이 교직 이론 과목, 교직 이론 과목이 뭔데? 하니까 교육학 개론, 교육 철학, 교육사 이렇게 굵은. 요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뭐 서울시 본 공고문, 뭐 인천, 부산 뭐 다 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요런 과목들이 있더라. 그래서 별표 2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하니까 제가 이쪽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똑같습니다. 교육고시 2016-106호에 2016-106호의 제목이 뭐냐 하면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입니다. 법령입니다. 법. 거기에 하단 쪽에 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직 과목 세부 이수 기준이란 별표입니다. 여기 별표 2에. 그래서 거기에 교직 이론 과목, 교직 소양, 교육 실습, 합계 총 22학점. 이게 최저 이수 기준입니다. 정교사. 여러분들 교직 이수 하셨죠? 네. 맞죠? 그러면 22학점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죠? 지금 정교사 2급이죠? 그럼 요 밑에, 요건 지금 중요하겠지만, 교육 실습에 교생이 있는 거죠? 4학점인가? 아마 그렇죠? 2학점인가? 4학점인가? 4학점일 거예요, 4학점. 올해는 제가 요 칸이 부족해서, 생략을 했는데 아마 4학점 같은데, 작년에 했을 때, 보자. 교직은 4학년 때 다 나갔다 오지 않나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찾고 싶네. 어디 있나? 안 보인다.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 교육 실습이. 자, 올해는 뺐는데 상관없고. 여하튼, 교직 이수 2학년 때부터 하나요? 3학년 때부터 하나요? 저는 2학년 때부터 해요? 그럼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런 학점 다 취득하셨겠네요? 자, 거기 보면, 요 별표 2에 교직 과목 세부 이수 기준에 과목들이 구분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직 이론 과목이 1교시 교육학의 대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교육학 개론, 교육 철학 및 교육사,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 교육 공학, 교육 심리, 교육 사회, 행정, 경영, 생활지도 상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1교시 교육학을, 교재가 있으십니까? 언제 들어오셨는지? 상관없어요. 요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여기 학교 설명회 오신 거 맞죠? 예. 예,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1교시 교육학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스타트 했나요? 이미 학교 때 다 배웠네? 학교 다 배웠네. 22학점. 4학년 되면 22학점 하고 졸업하겠네? 다 배웠네, 벌써. 1교시 교육학 20점이거든요. 제가 아까 75로 했죠?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75점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아까 이거 학생을 찍었구나. 75점 이상을 목표인데, 여기서 1교시가 17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기 60점? 60, 15? 너무 낮는데 60점 정도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77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기도 하고 여기서 좀 낮을 수도 있고 15는 너무 낮아. 그래서 예전에 합격한 쌤들 보면 교육학에서 18점, 18.33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분들도 뭐 오래 했느냐 6개월 뭐 1년 남짓 안에 근데 대부분 받아. 카트라인은 몇 점이죠? 까락. 그렇죠. 잘하네. 예. 40%가 항상 까락이에요. 그러면 2교시도 까락이 있을 겁니다. 몇 점이 까락인가요? 40%니까. 44, 16. 16점 밑으로는 까락. 맞죠? 2교시도. 3교시도 마찬가지. 두 개를 합하든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다. 여하튼, 이 정도는 받아야 돼. 17, 18. 요건 60점에서 약간 더 오버해야 되고. 하여튼 요거 이상은 다 받아야 돼. 근데 1교시 교육학이, 1월 달부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암만 교직 이수 뭐 이런 거 했더라도,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고, 임용시험을 위한, 뭐 교육 평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관계는 좀 있겠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아마 좀 약간 다를 거야. 그 공부하는 게, 방식이. 과연 되느냐 말이지. 18점 이상이 될 거냐 말이지. 무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쓰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암기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문제를 보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 긴 문제를 60분 안에 자기가 25줄, 20줄이었나? 25줄 모르겠다.
적어가지고 18점 이상이 받겠느냐 말이지. 이게 6개월, 1년 남짓 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지. 되더란 말이지. 근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교육학 선생님들 누가 유명하신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시죠? 다 들어보시고 저게 있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거 기출 문제 풀이한 각 교수님마다 뭐가 있을 거야. 동영상. 그걸 다 들어보세요.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는 걸 찾아야 되고 책을 인터넷으로 보면 목차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든지 아니면 큰 서점 가서 책을 자기하고 맞는 걸 한번 쫙 보세요. 그래서 선배들 얘기 많이 들어보고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수업 끝나고. 그러면 누가 요새 적중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다. 책이 누가 가장 알차더라. 그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별표 위에 있는 이러한 과목들 있죠. 요 교직이론 과목이 우리가 1교시 교육학에서 공부해야 될 목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 책 보면 요 목차하고 거의 유사하게 상권, 하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교시 교육학의 내용이 되더라. 평가 내용이 되더라. 기억했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가장 출제 비율이 많은 게 뭘까요? 2, 3교시에도 교과 교육학이 있거든요.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만. 두 가지만. 교육행정. 그 1교시에 교육행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 교육행정. 또. 여러분 책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아직. 1교시 교육학 책을. 어떤 게 분량이 많고, 어떤 게 페이지 수가 많고, 어떤 게 내용이 가장 많고, 중요하다. 이런 거 앞에 목차라든지, 저걸 안 봤어, 출제 비율을.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평가하고 교육방법, 그쪽이 가장 출제 비율이 많습니다. 2, 3교시 교과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1교시 교육학의 출제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밑에 응시 자격은 다 저겁니다. 중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 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 그래서 응시 원서 접수할 때 이런 것들 다 제출하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 근데 솔직하게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중교사가 뭡니까? 중교사가? 혹시 중교사 명확한 중교사가 뭐죠? 여러분도 하여튼 대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 이수하면 22학점을 취득하고 요거는 벌써 몇 년 오래전부터 되는 것 같은데 교생 실습, 교육 실습도 하고 그렇다면 정교사 2급을 해당하는 거죠. 교육대학원도 정교사 2급이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중교사는 5과목 이상 10학점이라는데 정교사보다는 조금 학점이 과목 수가 더 적긴 적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렇고 우리는 다 응시 자격 이미 다 갖춘 사람들이고 그리고 4학년들은 언제 취득 예정자까지? 21년 2월 달에 취득 예정자까지 응시 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4학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름에 교생 실습 나가나요? 그거 다녀오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과 동시에 합격.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모습이고 제일 보람된 모습이고 제가 제일 보람 있게 느끼는 거고. 자, 9페이지 하단 쪽에 이제는 뭘 봅니까? 2교시, 3교시 전공 쪽에 별표 3을 봅니다. 자, 별표 3을 보기 전에 이제 8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고시 2017-126호의 부칙 3조 경과조치 13호에 근거한 교육부고시 2016-106호의 별표 3. 그 별표 3이 뭐냐? 교사 자격 종별 및 표시 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 관련 열고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그게 뭐다? 2교시, 3교시 전공 A, B의 출제 범위 및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별표 3은 어떻게 생긴 놈이지? 그거를 제가 밑에 해놨죠. 그래서 21학년도, 22학년도에 새롭게 그 본공고문에서 그렇게 전공시험에 대해서 출제 범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 별표 3에 보면 9페이지 하단에 별표 3에 보면 거기에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이 있는데 표시과목은 우리가 뭡니까? 상업정보지요? 아니죠. 상업정보는 예전 이름이고 우리는 상업입니다. 여기 표시과목은 우리는 상업. 그리고 관련 학부는 여러분들 다 전공했던
학과들이고, 기본 이수 과목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갈로 1번이 뭡니까? 교과, 교육, 학입니다. 자, 갈로 1번의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게 교과, 교육, 학입니다. 아까 이 페이지에서 교과, 교육학이 25%, 35%, 교과 내용학이 75에서 65라는 거 얘기 드렸고, 동그라미 갈로 1번이 교과, 교육학 또는 교과, 교육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번부터 3, 4, 5, 6번까지가 뭡니까? 교과, 내용, 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목들을 요 과목들이 우리의 출제 범위가 된다. 자, 되겠죠? 자, 1교시 전공은 1교시 교육학은 뭐? 별표 2. 거기에 교육학 과목들이 쭉 나오고 2, 3교시 전공은 별표 3. 거기에 과목명들이 1번부터 8번까지 나오더라. 6번까지 나오더라.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과목명은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과목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구분하는지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리고 자, 8페이지에 여기 부분을 봅시다. 자, 별표 3에 제시된 과목이다. 단 전기전자 이거 볼 필요 없고 자, 교과 내용학 퍼센트 교과 교육학과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그래서 총론하고 교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 교과 내용은 그 교과 교육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들 2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밑에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8페이지 하단의 내용. 자,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요거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각 시도교육청 본공고문에 보면 하단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표시 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좀 길죠?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별표 땅땅 참고하여 출제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가면 열린마당 찾아가는 질문에 보면 중등임용시험 5024632번 거기에 뭐 자주 하는 질문 중등교사 딱 클릭하면 제일 위에 상단 쪽에 뽑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프린팅에는 없습니다. 한 20페이지 가까이 될 거야. 자, 예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최근 20학년도 시험까지는 번호가 2126 283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21학년 시험부터는 이제 5024613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뀐 게 뭔데? 요겁니다. 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숙제가 뭐였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번 훑어보시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잠정적으로 지원할 지역에 대해서 본공고문 한번 확인해 보시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한 번은 확인해야 된다. 한 번은 프린트해도 되고 한 10 몇 페이지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여기 있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뭔가 알려주는 사항들입니다. 자, 2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거 5024632 그거를 집에 가서 살펴보시라. 자, 그거까지 됐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비교를 해야 될 테니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것도 찾아볼 거야. 이것만 보라 해서 이것만 보시는 사람은 공부하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넘기면 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게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겠지? 자, 10페이지. 10페이지에 이때까지 했던 거 앞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손가락 표시가 있습니다. 자, 전공과목 관련된 출제 범위 별표 3이 됐습니다. 거기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참고하여 출제한다 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찾아서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관련성 요게 찾아보면 프린트하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목차라 해야 될까? 박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찾고 직접 냄새 맡아보고 직접 만져봐야 돼.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박스의 테이블에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가 방금 했던 별표 3이라는 거를 이제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밑에 2020학년도 시험까지 기본 이수 과목, 예전에 별표 3입니다. 그거는 2015 106호였고,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16-735의 21학년도부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 과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근데 그 이전엔 뭐였다? 위에 있는 과목이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 굵은 테두리를 한 게, 표시 과목,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그거를 502463-2번, 그거를 찾아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될 것이다. 굵은 테두리 된 거, 아래 위로. 자, 그러면 예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차이가 있겠지, 반드시. 어떤 게 얼핏 느껴집니까? 그렇지. 대답 잘했습니다. 컴퓨터 일반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분류를. 거기에 이제 전자계산 개론, 프로그래밍. 사실 요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 송경희 교수님이 하셨는데, 실전 모의고사 때는 뭐 역대 기출 문제로 해서 살짝 넣기는 했지만, 프로그래밍이나 전자계산 실무,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뀐 별표 3에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함수식, 엑셀, 스프레드시트, 함수식 구하는 게 역대 기출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저는 요쪽이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함수식뿐만이 아니고, 뭐, 요번에 나왔던 뭐 있어, 하여튼. 전 말 못하죠.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거는 밑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눈썰미 있게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 듭니까? ERP는 그대로 있네. 또, 뭐, 유통, 무역, 뭐, 창업, 뭐, 이런 게 다 상업 경제, 이쪽에 다 포함될 거니까 비슷비슷하네. 그리고 마케팅, 경영, 그렇네. 재무관리는 옛날에도 있었지? 재무관리는 옛날에도 있었나요? 있었는데? 안 보인다? 재무관리가 없었나? 안 보이네? 재무관리를 해봤자 크게 별건 아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있다? 5024.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분이 작년 가을에 올해 이제 21학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질문을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데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 세무사하는 세법 개론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죠? 모르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024-632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업 끝나고 살짝.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버하면 안 되고 우리 임용 시험에서 세무사 회계사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회계학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 또 어떤 질문을 하더라? 제가 보니까 여기에 경영정보라고 보이시죠? 예전에 있던 경영정보 시스템. 최근 몇 년 동안 그 원서에서 조금 출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예, 흰색. 그래서 그런 데서 뺏겨내서 좀 불쾌한데, 저는. 새롭게 만들 생각 안 하고. 뭐, 여하튼 그거야 출제자의 마음이니까. 근데 그 경영정보 시스템이 아마 여기 경영정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뀐 거에 경영정보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 그런데 그런 경영정보 시스템도, 경영학 원론에 포함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뭐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는 경영학 연습책에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의 뒷부분에 가면 MIS가 있긴 있습니다. 모든 경영 연습 시중에 유명한 교수들. 근데 경영 정보가 딱 박혀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경영 정보가. 그런데 이때까지 출제 경향이 계속 나왔으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면 될 것이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출제 범위 및 내용을 살짝 봤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1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냐? 그거는 요겁니다. 여기에 교과 교육학에 총론 및 교육 과정까지 됐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교과 교육학에 교과 교육론가, 그래서 상업 교육론, 상업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요거 하고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를 했죠. 요것만 구체적으로 떼서 11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요것도 1교시하고 연관되는 거죠. 2교시라는 거 알죠? 이제 안 속죠? 자,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굵은 테두리 된 거, 굵은 박스 밑줄을 한 거, 출제 범위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1교시 치우고 요거 봤던 박스고 여기에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요거를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자, 출제 범위 기본 원칙은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 국가에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고, 본 공고를 말할 겁니다. 그때까지 이미 고시되어 있는 발표된 교육과정까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요전날 있었던 시험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총론은 제2018 162호까지고 교과는 각종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까마다 다른데 우리는 전문교과 2거든요. 자, 하나 외워둡시다. 우리 상업은 전문교과 2입니다. 전문교과 1은 또 특수한 애들이고 영어하고 뭐 외국어하고 뭐 이런 애들이고 우리는 전문교과 2라는 거 그것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전문교과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교과는 뭐와 뭘로 구분된다? 근데 더 크게 구분하자. 나중에 우리가 총론하고 이런 거 작년에도 공부했는데 다 다룰 겁니다. 그때 하시고 기출문제를 또 보시면 바로 보는데 대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가 나누잖아요.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2로 나누고 보통교과는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 직업. 자,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될 것이고 여하튼 우리 상업은 뭐다? 전문교과 2. 그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보통교과 아니야. 자, 그렇게 보세요. 보시고 요것들은 요 메토 이런 것들은 요쪽 밑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들이. 그래서 총론은 별책 1입니다. 별책 1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2018 150호가 가장 최근 겁니다. 그리고 총론 해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총론하고 총론 해설을 같이 봐야 되고 자, 여기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총론 여기 2018 150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약간 지저분한데 제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론. 그리고 여기 총론에 대한 총론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서가 이렇게 두껍네요. 이런 걸 우리가 가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2019년에. 올해. 이렇게 총론 해설. 요게 한 세트. 요것만 보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해야 될까? 아니,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겉만 훑은 그런 의미밖에 안 되고, 총론 해설. 요게 두껍지만 뒷부분 이해하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총론. 그래서 제가, 별책 1이라 했죠? 여기 보면, 요게 별책 1이라고 여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하여튼 별책 1이 총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총론 해설. 알겠죠? 자, 그리고, 강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 교과를 강론이라 합니다. 뭐 사회과도 있고 역사과도 있고 수학, 국어 뭐 다 있을 건데 우리는, 요겁니다.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우리가 전문교과라 했죠? 보통교과 아니고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테마는 교육과정 출제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상업,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별책 25. 요것도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과목들이 많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목명을 물어보고, 내용 영역, 이런 박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총 몇 과목이 있죠? 여기, 별책 25에?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포. 44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 공통 과목이 있고,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지금은 그냥
추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아직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자, 총론, 강론 구분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해당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에듀넷 티클리어. 여기가 나머지보다 제가 보기가 편하고, 저는 주로 여기를 봅니다. 그 캡처한 게 밑에 있는 겁니다. 캡처한 게. 어디를 캡처한 게? 티클리어. 여기가 제가 제일 보기 편하고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거든. 그거를 캡처한 건데, 별책 1이라고 그 음영 표시가 돼 있죠? 캡처한 거에. 별책 1 보이죠? 그게 총론. 음영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별책 25 보이죠? 그게 강론. 교과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 상업은 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그 다음 그 밑에 뭐 강강도 있고, 화학도 있고, 섬유도 있고, 별책 33, 34, 35, 36 이렇게 나온 거. 별책 1이 총론이고, 별책 2가 초등이고, 별책 3이 중등학교고, 별책 4가 고등학교고. 여하튼 별책 1, 별책 25를 공부해야 되고, 요게 총론, 요거 강론. 그 다음 밑에 2018-126호 거기에 또 음영 표시되어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해설입니다. 해설. 여기는 해설, 요 부분은 해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네 번째 숙제입니다. 티클리어를 열어보시고 교육과정 15 개정 교육과정 클릭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중등 또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력물은 지금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출력 지금 단계에서는 할 필요 없고 이게 딱 공부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연간 계획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까지 하시고 2차 시험까지 가보죠. 12페이지. 자, 2차 시험입니다. 이것도 12페이지, 13페이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2차. 앞쪽에서도 2페이지에서도 2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다고 했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차 시험에서 교직적 심층 면접, 그 다음에 학습 지도안 작성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실현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있고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자, 그리고 12페이지에 부산, 충남 보이죠? 크게 보세요. 13페이지에는 서울, 대구 이렇게 돼 있죠? 자, 12하고 13페이지에 지역 네 군데를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서울하고 대구는 뭐가 있다? 실기에 점수가 있더라. 자, 크게 구분되죠? 제가 학원계에 들어온 지가 14년부터 들어왔는데 실기 있는 데는 서울은 계속 있어 왔고 대구가 있었고 대구가 올해 몇 명 뽑았죠? 1명. 근데 실기가 있어. 자, 그렇게 실기 점수가 반영돼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왼쪽 지역엔 부산하고 충남에는 실기가 없습니다. 실기는 보통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이런 애들인데 부산도 실기가 없고 실기 평가를 안 하고 충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지역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라는 게 실기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뭐 시간이 어떻게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페이지 봤을 때 아니다. 어떤 또 특징들이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15점에 뭐가 있죠? 지도안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충남은 지도안 작성이라는 게 별도 15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3페이지. 서울은 지도안 작성이 별도로 15점이 있습니까? 있죠. 오케이. 대구는 있습니까? 대구는 지도안 작성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지. 자, 그래서 지역별로 지도안이라고 선생님은 아시겠다. 그때 수업 들어서 지도안이라고 그 프린트 내준 거 있죠? 거기에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 그럼 지도안 작성이라는 게 100점이 안 들어가면 그 몽땅 그려가지고 수업 실현에 50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별로 시도교육청별로 2차에 대해서 다르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선택 지역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2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면서 2차에 대해서도 그 제자가 한 명 와가지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도전은 교과 교육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교과 교육학 요거 총론 얘네들
근데 모의고사 할 때, 약간씩 문제는 내왔어요. 별책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총론을 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이 아니고 19년부터는 총론을 했습니다. 총론. 그래서 총론이 요 정도 되네. 두께가. 교과 교육학 2단계. 이따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총론을 했어. 기출문제풀이도 하고. 요걸 도전했어. 그래서,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1교시. 교육학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저도 교육학을 공부했다니. 그렇게 해서 요걸 했죠. 그리고 과목별 모의고사에서도 교과 교육학, 실전에서도 똑같이,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실제 시험에서, 실전 모의고사 할 때 교과 교육학을 6문항을 항상 냈는데, 7회까지 했는데, 실제 시험에도 6문항이 나왔더라고. 20점. 25% 아니야. 그러니까 2, 3교시가 80점 아니에요. 40, 40에. 거기 25%에서 35%를 약속을 했으니까 80점에 25%는 몇 점이야? 20점이지. 그래서 실제 시험도 올해 기출문제도 20점 나왔고,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할 때도 저도 6문제 했어. 7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 여하튼, 그래서 올해 새로운 도전 과제는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2020년. 그때 2차에 대해서 뭔가 좀 수업을 할까? 2차 강의를 할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초반부터 달려야겠지? 이건 계획일 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항상 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걸 확실하지 않고 제 마음속의 계획이고, 제자들하고 조금, 제자라 표현하면 되겠나? 합격한 쌤들하고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14페이지부터는 빠르게 보죠. 출제 비율입니다. 1차 시험 과목별 출제 비율. 자, 과목별이라 했습니다. 과목별. 자, 1교시 교육학이라는 거 이제 알고 있고, 2교시, 3교시가 교과 교육학, 교과 경론,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교과 내용학은 별표 3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교과 교육학도 물론 별표 3에 첫째 줄에 1번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는 딱 4가지로 구분합니다. 컴퓨터 일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올해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젠 사라졌고, 저는 어떻게, 교과 교육학. 지금 2, 3교시입니다. 2, 3교시. 교과 교육학 25%에서 35% 나오는데 있죠. 나머지는 회계학, 원가 포함하고 상업 경제, 경영학, 무역. 이렇게 저는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목을 이때까지 있었던 과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도 알 수 있을 거고, 많이 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하실 분이나, 제일 중심이 되는 과목은 상업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다 정리해드리고, 별도로 봐주셔도 되고, 상업 경제하고, 경영학하고, 유통 쪽이나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 경제하고 뭐하고 또 겹치죠? 무역하고 또 겹칩니다. 무역하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기출문제, 비율 분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다루는 분야별로 저는 이때까지 구성을 해서 비율을 나누었고, 이러한 겹치는 부분들, 경영학, 상업 경제, 무역, 그리고 별도로 또 회계학. 이렇게 4과목으로 저는 구분합니다. 아까 별표 3에 있는 모든 과목. 되겠나요? 그럼 하나 더 있어야지. 뭐가? 교과, 교육학. 교과, 교육학, 복수해 봅시다. 뭐였죠? 교과, 교육학은 아까, 상업 뭐였지? 별표 3에? 상업, 교육론? 상업, 교육론하고 상업,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요거하고, 교육 과정에 총론하고 강론이 있었다. 그렇죠? 총론은 별책 1이었고,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이었고, 그 다음에 강론은 교과라고 하기도 하고, 강론은 별책 25. 경영, 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이었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걸 애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울 필요 없고, 그냥 추세만 보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보세요.
자, 12페이지. 아니야. 14페이지. 자, 가장 최근 시험입니다. 그래서, 1, 2, 3교시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시간 알고, 과목 알고, 문항 유형 압니다. 그래서 4, 8, 2, 9, 문항수 알고, 전체 24문항, 배점 알고 있고. 좋네? 자,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구분한 거 한번 봅시다. 자, 2교시, 3교시가 있고,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그리고 총계가 있고, 밑에 합산을 내놨습니다. 자, 교과교육학에 기입형 1번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업경제가 기입형 4번, 경영학이 기입형 2번,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2교시, 3교시 했을 때, 결국, 밑에 것만 보면, 전공 A, B, 2교시, 3교시, 걔가 교과교육학이 6문항 나왔고, 20점이고, 25%입니다. 25% 약속 지켜줬나요? 약속 지켜줬지? 얘는 30%네? 얘도 약속 지켜줬지? 25에서 35라 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근 시험에 6문항 20점 나왔고, 실전 모의고사 할 때도 딱 이렇게 했고, 회계학도 5문항 18점 나왔습니다. 상업경제 3문항 10점, 경영학 4문항 14점, 무역이 3문항 12점. 무역이 까다로운 게 제일 끝에 문제가 한 번 나왔고, 그 다음 컴퓨터 일반이 2문항 6점 나왔습니다. 컴은 이제, 컴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 별표 3에서 눈을 확인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옆에 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가장 최근, 올해 거하고 20학년도하고 19는 없었고 18. 자, 교과교육학도 20점이었는데 24점이었었는데 20점을 좀 줄었네요. 왜 줄었겠습니까? 이때는 논술형 10점짜리가 3교시에 있었거든. 교과교육학에서.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회계학은 5문항 똑같지? 자, 회계학은 이제 원가가 연속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품질 원가 실전 마지막에서도 모의고사 나왔고 똑같이 물어봤어. 나중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상업경제는 비슷하게 3문항. 그 다음에 경영학. 그 다음 무역학 3문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상업경제 경영학을 그냥 한 묶음으로 했을 때, 봤을 때 18학년도에 비해서 20학년도가 상업경제 경영학이 좀 배점 비율이 더 높았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그 책을 내는 그 주체자들이 몇 년 동안 들어가가지고 좀 그래. 무역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배점되어 있다는 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하여튼 제가 2, 3교시 과목을 교과 내용학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분하더라. 교과교육까지. 그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넘기고 16페이지. 자, 밑에 총계만 보시면 역대 비슷비슷했다. 그런 것만 보시고 1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요 편은 단계별로 할 때 제가 앞쪽에서 또 다시 보게 됩니다. 1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 느낌은 어떻냐 하면 회계학 쪽에 비중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대 품질 원가까지 우리가 모의고사 때 똑같이 다뤄서 다행이었지만 원가가 이제 반드시 건드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회계학에서 출제위원들이 18학년도, 20학년도 회계학이 문제가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회계학 쪽에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컴퓨터 일반 나가리고 무역학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과목이 별표 3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역학 쪽에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 문제인데 그건 제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했고 18페이지 끝났고 19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시험 예상 일정을 봅니다. 자, 서두에 설명해 드렸지만 2021학년도가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입니다. 2020년 한 해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자, 가장 최근에 어떻게 됐냐. 19년 6월 25일 날 사전 예고가 납니다. 그래서 사전 예고 나고, 과목하고, 인원하고, 뭐 이런 게 나오고, 10월 11일 날 본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가 21일에서 5일간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23일 날 1차 시험을 쳤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31일 날, 내일 모레가 아닌가? 31일이면 화요일인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납니다. 그리고 21, 22. 여기 날짜 틀려.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21, 22, 1, 2네. 21, 2, 2차 시험 치고 2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납니다. 요거 역대 비슷합니다. 한 해 뭐 이상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사전 공고가 좀 늦게 난 적이 있었는데, 추세는 비슷합니다. 자, 세부 일정 보세요. 서울입니다. 서울, 예를 들어가지고, 23일, 1월 15일 실기. 서울은 실기가 이때 있죠?
또 어디 때 있죠? 대구. 자, 그 외에는 실기가 제가 없습니다. 없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 21일, 22일 치고 합격자 발표 10시부터 납니다. 10시 되면 이제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내주죠. 올해도 많이 합격할 것 같은데. 19년 실강팀들이 제일 역대 분위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하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합격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20페이지 봅시다. 20페이지에 그 방금 일정에 따라서, 제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여기 펼쳐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듯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도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3월 달은 제가 그 법인세 신고 때문에 세무사무실에 너무 바쁩니다. 한 달 동안 밤샘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짬을 못 냅니다. 대신에 1, 2월에 4주에서 회계학 4주, 나머지 과목들, 상업, 경영학, 마케팅, 무역학 이렇게 해서 4주에서 8주 동안 기본 개념, 그러니까 전체 목차를 사실은 못 다룹니다. 2단계 교재는 사실은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회계학까지 포함해서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목차는 다 못 다루고 여기 안에도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론하고.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시험에 잘 나왔던 거. 그래서 워밍업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월 기본 개념. 4, 8월에 이제 기출문제 합니다. 이게 20주나 됐는데 작년보다 좀 늘렸습니다. 작년에 보강도 하고 뭐 연장 강의도 하고 돼서 아예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을 7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딱 요맘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은 여러분들 1교시 교육학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1교시 교육학. 그리고 3,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월도 1교시 교육학 18점을 목표로, 18점 이상을 목표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2, 3교시에 나오는 교과 교육학 총론하고 강론은 7월 달부터 빡세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많이 나왔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를 쫙 다 다룹니다. 거의 99% 쫙 다 과목별로 제가 테마별로 목차별로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쫙 다 다룹니다. 교과 교육학하고 그다음 3단계 때 과목별로 모의고사 칩니다. 상업 경제만 쫙, 그리고 경영학 마케팅만 쫙 모의고사를 쫙쫙쫙 칩니다. 교과 교육도 마찬가지. 그리고 4단계 때 실전 모의고사 7회가 목표입니다. 올해도 7회까지 했고, 근데 28일이 시험이라고 예상하는데 22일 날 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2단계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쫙 다 달리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못하죠. 네,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학교 많이 하시면 그게 제일 보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거나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보여드릴 거 이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아까 뭐였죠? 표시 과목 저거 있죠? 뭐였나?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하세요. 됐나요? 자, 수고하셨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